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요즘에 참 덥죠. 그렇죠. 예, 많이 덥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마와 찜통더위가 이제 번갈아서 이제 찾아오는데 말 그대로 이제 한여름이죠. 그 폭우도 무섭지만 폭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더운 날씨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직종은 목숨을 위협받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낮에는 뜨겁고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특히 밖에서 일을 하는 시간들이 긴 분들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특히 한낮에, 네. 한낮 시간대에 전국 대부분 지역이 섭씨 30도를 이제 훌쩍 넘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럴 때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가 이제 더 길게 느껴지는 요즘이죠. 소방청은 올해 5월부터 7월 10일까지 온열 질환자 발생으로 구급 출동을 한 건 이제 508건 이제 이렇게 있다. 분석한 결과 104건은 이제 야외인 바다와 강산, 밭 이런 데서 이제 발생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제 올해는 이른 폭염으로 좀 온열 질환자 구급 출동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8%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여름에 폭염이 좀 더 빨리 와서 그런 건가요? 네, 아무래도 뭐 이제 그런 기간적인 문제도 있을 테지만 네. 건설 노동자의 이제 어떤 무더위 피해는 이제 지난 2일 이제 경기 시흥시, 4일 대전 유성구, 5일 인천 강화군 건설 현장 뭐 이렇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이제 사망 사고 이제 일어나기도 한 건데요. 이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은 최근 6년간 여름철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자의 69%가 이제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야외 작업장은 햇볕을 막아줄 가림막이 없는 곳이 많아서 온열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큰 건데요. 게다가 특히 올해는 폭염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지난해보다 18일 일찍 격상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간이 좀 늘어났고 또 이제 건설 현장 이런 곳에서 좀 위험이 늘어난 거죠. 사실 그래서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열사병을 예방하겠다면서 적절한 규제 조처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계속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네요. 네. 물론 이제 안전보건 규칙이 있긴 합니다. 네. 사업주는 이제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그늘진 장소를 이제 마련을 하고 또 소금과 음료수를 이제 갖춰놔야 하는데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50분 작업 뒤에 이제 10분 휴식 이게 원칙이긴 한데 네. 열사병을 예방할 어떤 적절한 조치 그런 것도 이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가 사망하지 않더라도 직업성 질병인 열사병으로 3명 이상이 이제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더위가 단순히 온열 질환만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이제 다른 사고 위험도 이제 높아지는 건데요. 폭염 기간이 길수록 안전사고가 더 늘어나는 건 왜 그런 거죠? 네, 뭐 이달 초만 해도 네. 그 전국에서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가 이제 3건이 나왔습니다. 그 산재 예방 감독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폭염 기간에는 수면 부족, 집중력 저하로 인한 이제 안전사고가 이제 증가를 하고요. 또 덥다 보니까 안전모 등 이제 어떤 개인 보호구 착용도 좀 소홀해지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치명적인 사고가 이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현장에서도 사업주가 꼭 안전 조치를 이제 지켜지고 있는지 반드시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입니다. 그러게요. 건설 현장 노동자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만 사실 이 건설 현장 노동자뿐 아니라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군들이 있잖아요. 이런 다른 직군들의 고통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더위는 뭐 사람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도시가스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 노동자 다 땡볕에서 일하는 종일 또 움직이면서 일하는 그쵸. 분들이죠. 대부분 야외 노동자는 폭염에서 보호를 받을 안전 지침이나 장비도 없이 폭염 사각지대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가스 점검원들은 하루 50건 이상 점검을 해야 하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온종일 이제 밖을 돌아다녀야 하고요. 집마다 점검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도보로 걸어서 이제 이동을 해서 폭염에 좀 노출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폭염 기간에만 잠시 가스 점검을 좀 쉴 수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서울시가 재작년부터 그 매달 하는 가스 점검을 6월부터 9월까지는 한 2달에 한 번씩만 이제 실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이제 바꾸기도 했는데요.
의무 규정이 아닌 탓에서 이제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또 많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체감 온도 35도가 넘거나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공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내에서도 이런 폭염에서 좀 달리는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외,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충을 얘기를 했는데 실내에서도 폭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어떤 직군인가요? 네, 아마 이제 들으시면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오늘 구내식당을 이용을 해보셨나요? 그쵸.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스불 앞에서 그 열기와 함께 싸우시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에어컨을 틀어도 좀 덥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불 앞에서 요리를 그것도 이제 대용량으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이 온열 질환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급식실 노동자 4,62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온열 질환을 겪은 적이 있냐 이런 질문에 46.5%, 50% 가까이가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저희는 따뜻한 국물 맛있게 잘 먹고 감사합니다만 이런 분들은 이렇게 여름철에도 뜨거운 국을 끓이고 튀김이라도 있으면 메뉴에 이 또 기름 앞에서 또 계속 또 튀겨내야 되고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 작업장 냉방시설 가동을 요리를 할 때나 뭐 이런 불 온도가 좀 높아졌을 때 좀 더 가동시키는 방법이나 이런 대안은 없는 걸까요? 네, 지난달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그런 보낸 공문을 보면은 작업장에 시원한 물을 비치하고 또 냉방 시설을 가동하는 한편 휴식을 부여하는 등 온열 질환 대책을 강구하라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하지만 이제 교차 감염 우려로 식자재가 든 냉장고에 식수를 보관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고요. 에어컨에서 살모넬라균이 증식할 수 있어서 선풍기만 켜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급식실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휴식이 좀 어려운 측면 이런 게 또 현실이죠. 5개 작업과는 달리 그 어떤 권리 수준의 가이드라인만 있는 만큼의 좀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참 정부에서도 이런 폭염에 따른 노동재해를 막으려고 다양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폭염 대책을 보면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보호 대책을 내놓고 이제 강력한 작업 중지 권고안 등을 마련을 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전국 건설 현장 6만여 곳에 대한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 이제 물론 하고요.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하는 물류센터와 조선소, 제철소 등도 점검에 나섭니다. 예, 이거 역시도 권고 수준이다 보니까 각 사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직원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라도 좀 이런 혜택을 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컷 이슈 보겠습니다. 한컷 이슈는 어떤 내용이죠? 네, 이제 폭염이 재난인 이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아마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온열 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이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 숫자가 폭염이 가장 심했던 2018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지난해보다는 3배 이상 많았고요. 그 연령별 온열 질환 사망자 수를 보면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75%나 됐는데요. 쪽방촌에 사는 노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노숙자들이 냉방 장치가 없는 시설에서 그 피해가 이제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더위 쉼터라고 하죠. 무더위 쉼터가 이제 있는데요. 폭염 취약계층이 더위를 피해서 이제 쉴 수 있는 냉방 시설을 갖춘 이제 공간입니다. 좀 더 많이 마련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자체를 중심으로 그런 시설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범정부와 지자체가 이제 협력을 해서 어떤 폭염에 대비하는 시스템 조금 더 갖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후 위기로 인한 기상 이변이 상수가 돼버린 상황에서 폭염은 이제 기본적인 노동 조건과 환경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더 현실성 있는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